월요일부터, 아니, 내일이 아니구나. 모레 월요일부터 7시에 집회 신고 다 했고, 20일 동안 집회 신고 다 한 거라고요. 20일까지 집회 신고했고, 7시에 촛불문화제는 여기서 열리고, 그리고 지금 대한문에서 오셨던, 같이 동참을 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에 같이 오셨던 분들 여기서 같이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녁 7시에 촛불 집회 진행이 되고요. 가족분들도 왔다 가시고 지금 여러분들 왔다 가시네요. 네. 긴장 탔어. 긴장 탔어. 딱 막는 거 봐. 텐트 없어요. 네. 안 들어가요. 또 안에도 또 거겠죠? 네, 민주통합당사 앞입니다. 어머. 조금 더 대주세요. 아, 대구 사세요. 투표는 법이다님. 네, 대구 사신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준길 변호사님 계시고요. 네. 캠프 수개표 유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스개표예요? 아니, 이분이 가져왔는데, 누가 미국에 박근혜 진짜. 오다가 주소한테 사왔어요. 네. 저는 강주소 왔어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네, 여기 다 광화문에서 있었던 분들 지금 다 이쪽으로 오시네요. 오셨네요. 아, 대한문에. 광화문이네. 대한문에서 집회하셨던 분들 다 이제 또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올라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키세요? 예. 전에 있긴 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우리 때문에 지킨 건 아니고 항상 있어요. 민주당한테 공격하러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체 논의하시고. 아실 거야.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실 거야. 지금 여기 있어도.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절대로 안 알려줘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그냥 얘기 좀 하면서 가지. 보니까 2만 명 모여있다고 막 올라갈 때 그들이 네, 대한민국 강남 앞에 그래서 저는 엄청 많습니다. 2만 명이라고 막 올라왔었나봐요. 안 그래도 그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예, 트윗에. 근데 뭐 2만 명이나 똑같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대한문이 근래 이후로 거기 꽉꽉 찬 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모였더니 예,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장장 4시간을 추운데 달달달달 떨면서 그 발언 계속 듣고 있으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당직자가 있나요? 그렇죠. 당직자만 있어요, 지금. 좀 들어가죠, 우리. 네. 네, 들어갑시다. 우리 50대 투표율 89.9? 믿을 수 없다. 다음 주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 오려고요. 우리는 대통령을 강탈당했다. 네. 아우, 나 찢어졌어. 어떡해. 가만히라 좋지 않을까? 찢어졌어. 많은 대한문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당직자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우리가 같네요. 왔으니까 네. 그 면담이라도 지금 시도를 해보고요.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예. 또 전화하라 그럴 것 같아. 저기요. 우리 지금 이게 어떤 게 안에 계시는 분. 형사님 아니신데 이분? 당직자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알았어. 뭐 여기 한 분 뭐 누구한테 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면담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 제 투표는 지금 어저께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절차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재투표 되는 거 맞습니다. 한 분만 여기 계세요. 그분하고 면담하실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거지 뭐 그냥. 아니 70대 되시는 분이 지금 당직을 쓰고 계시다고요? 예, 여기 근무하시는 분 맞교제로 돌아가세요. 당직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당직자가 아무도 없다니 말이 돼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화재나 이런 수위 아저씨 같은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당사에 당직자가 도둑질 당하고 주말은 다 찾아먹는 민주당원입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됩니까? 당직자가 없다는 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사 아저씨 70이 넘으신 골망골망한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 저기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켜 서 있습니까? 지금 경찰 고생만 시키잖아요. 고생만 시키잖아요. 왜 저기 지켜 서 있냐고요. 빨리 이분들은 여기 시키는 여기에 그 경찰이 김구를 쓰는 것은요, 여러분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익히 저기 여제부터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여기에 경찰의 있어야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굳이 반복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사는 옛날부터 그래서 시설경 요청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중대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네, 소송이 됐기 때문에 투표용지 폐기는 지금 못합니다. 꼭 우리가 똥인지 세상인지 찍어봐야 되니까 와봐야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라도 외치고 가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떠들면 고성 만나러 갑니다 우리. 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해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뭔가 얘기는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하겠다는. 이분들은 경찰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 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전달해달라고 이게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거. 왜 없어요? 왜냐면 경찰이기 때문에. 아니 의미 저기 없다고 하지 사고만 마시고요. 입었다 뿐. 잠깐만요. 네. 여기다 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다 얘기하시고 그거 외치실 거 외치시고 제가 그대로 민주통합당사 민주당원 여러분 다 보라고 맞아.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먼저 같이 뭐 구호 외치고 하셔도 돼요. 여기 영상 딱 레디 퍼스트 먼저 하시죠. 예, 잠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소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나오게. 예. 엘리자베스 화이팅! 지금 시국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심정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먼저 행동을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뛰쳐나와 있습니다. 이 주말에 지금 국민들은 여기 나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는 말입니까? 분명한 부정선거 의혹 백악관에서도 제기했고요. 여러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최대 야당으로서의 이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심정입니다. 제발 각성하시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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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자리를 깔아줘야 말씀 안 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쪽에서 대한문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예. 자, 그럼 제가 하죠. 네.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헬스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대한문에 나와서 설명들 받고 5시에 집회 참여하고 물분이 안 풀려서 다시 민주당사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유추하는 바 어떤 거냐?
한용수 위원장의 말과 그리고 또 몇몇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한용수 위원장과 몇몇 분들은 이 자체가 수검표 할 필요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갔느냐? 전자개표기가 아니었다. 뭐였느냐? 투표지 분리기였다.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 죄송합니다. 선관위원들의 말과 한용수 위원장의 말, 어떤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딱 집어넣었을 때 5만원권, 만원권, 1000원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을 때 따라락 해가지고 오차 하나 없이 정확히 가는 것을 분류기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신 그러나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기능에다가 소스 프로그램을 얹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부정투표라고 하는 단정은 뭐냐? 홈표라든가 무효표가 섞여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격 조종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무지하게 발생했는데도 쌩 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느냐? 먼저 로비가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 후보 축인 민주통합당에서 말하면 선관위에서 먼저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전자투표기를 써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써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같이 동조됐다. 예. 정말 그랬었는지 서로 그랬었다 할지라도 저희 양반들이 투표기를 가지고 장난하리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동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신사정신에 의해서 한 번 졌기 때문에 그냥 승복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승복할 문제입니까? 노름판에선 원스피치 원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었으면 그걸로 끝나. 그건 양아치들 하는 얘기고. 자, 애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건 나라를 뺏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도적질 당한 거 아닙니까? 강탈당한 겁니다. 대통령을 강탈당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강당하는 그 자체가 싫습니다. 저 59세입니다 올해.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많이 놀려 왔었던 그런 분들이 50이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가 꼭 정말 박근혜만 전부 다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별의별 루머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볼 땐 사실 지방색도 이렇게 극심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라인이 있어가지고 부산이니 어디니 전부 다 전화해봤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너무 토탈해. 우리 인천도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서 잡혀가면 잡혀가도 좋습니다. 저 모의 투표했었습니다. 우리 헬스클럽 회원들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압도적인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웃기게 나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가, 인천의 서구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꾸로 인천이 완전히 깨진 걸로 나왔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투표율을 격려하면서 D-9, 8, 7, 6, 5 뭐 이런 것들 계속 적으면서 우리 헬스장에 계속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 붙여놓고 2, 3층으로 그리고 이 투표하고 오면 멸치국수를 끓여준다 해서 그 멸치국수만 시식끓여 나갔습니다. 자, 같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개표 방송이 아니라 그 투표율 나오는 것들 보면서 아, 관장님 이제 이겼습니다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야, 쟤네들이 조작하면 우리는 질지도 몰라. 저들은 조작하고 남아. 나는 가장 염려되는 게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불안해. 왜? 문재인 후보가 70% 이상 돼가지고 말춤 추기로 했는데 그 양반은 말춤을 추고 있고 박근혜는 당선되고 있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우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6시 땡과 함께 그
그 현상, 제가 우려했었던 그걸 보게 됐었습니다. 눈깔을 팍 뽑고 싶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회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배명성 고성을 3일 동안 질러댔어요. 목이 퉁퉁 부었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런 너무 기가 막힌 이거를 저도 박근혜 후보가 했듯이 100% 국민 대한민국 거기에 저 분명히 100% 들어갑니다. 제 의혹과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 의혹을 풀어서 정정당당하게 진짜 정통성을 확보한 그런 대통령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고지 안 되면 확실하게 까고 프로그램 소스 다 밝히고 개표지 꼼짝 못하게 어제 우리가 증거보전 신청 넣었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 서로 손댔다 할지라도 지문이라든가 그런 거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조작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밝혀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문에 나왔던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입니다. 사실 저는 재검표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재검표를 요구하는 기사를 써본 적은 없고요. 아까 나왔다시피 저는 재검표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재검표 얘기는 뭐 미친놈이다 상종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게이트키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면 그 미친놈들의 이야기를 정말 미쳤는지 확인하고 정말 미쳤으면 미쳤다고 기사를 쓰고 그리고 미치지 않았다면 아니라고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쪽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대한 그 의혹 제기들은요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누리당에 대한 의혹 제기는 밝혀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윤정은 목사의 시발단 사건 선관위가 고발했죠, 검찰에. 네.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여태 아무 소식 없습니다. 예, 일단 묻혔습니다. 일단 고발을 했고 윤정은 목사 건 이후에 대구에서도 한국 사무실이 적발이 됐고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한 사무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정황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새누리당 임명장에 발부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전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감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분이 경찰서에서 12시간 동안 감금당하셨죠, 조사받으시면서. 근데 새누리당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자, 새누리당 아무 말씀 없으셨죠. 뭐 감금 표현이라는 자체가 그쪽 주장대로라면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것도 감금이니까 자발적으로 문 잠그는 것도 감금이고. 자, 국정원전 사건에 대해서 일단 밝혀진 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분은 국정원에서 지급한 정부 마크가 달려있는 컴퓨터,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거의 80% 이상을 오늘의 유머에 집중해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그 민간 유머 사이트입니다. 민간 유머 사이트에 들어와서 국정원 직원이 어떤 걸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차라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업무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민간 사이트는 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에서 지급한 정부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가지고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오늘 일단은 대선 관련 글에 대해서 추천과 반대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추천과 반대를 한 것 자체는 개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의 유머 시스템은 달라요. 오늘의 유머 시스템은 자,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추천수 10개 이상은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고 추천수 100개 이상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갑니다. 자, 일반적인 시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는 조회수가 한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베스트 게시판으로 보내면은 5,000명 이상이 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가면 10,000명이 봅니다. 반대를 3개 이상을 베스트를 못 가게 하거든요. 네, 상관없습니다. 반대를 3표 이상의 오유에서는 베스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반대 테러나 아니면 추천 테러가 오유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져 왔었고 사람들은 그
그것을 하는 사람이 혹시 일베 출신들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저도 오늘의 유머를 이용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의 유머에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반대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어떤 특정한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있어가지고 운영자 그 시스템을 바꾼 게 공지가 뜬 게 2012년 9월 18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공지사항 가보시면 운영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 시스템을 바꾸면서 운영자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다중 ID와 다중 IP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반대 테러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2012년 9월 18일 국정원녀가 활동하기 시작한 8월 28일 이후에 9월 달부터 활동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일단 그때 이미 공지사항에서 시스템을 바꿨고 10월부터 등장한 방식이 이제 시사 관련해서 여당 새누리당의 불리한 게시글이 올라오면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리한 게시글이 올라오면 그 게시글을 감추기 위해서 연예 게시판과 요리 게시판에 상관없는 글들을 추천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올려가지고 그거를 뒷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그래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을 못 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아침 기사 보시면 쉴드를 신작한다는 게 오늘의 유머에서 연애와 요리 게시판에 추천이 집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은, 자, 연예 게시판 테러를 통해서 뒷페이지로 넘겼던 그 과정에 오유에서 항상 의혹을 제기했던, 오유에서는 그거를 별들이 쏟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연예 게시판이 마크가 별이에요. 근데 별들이 쏟아지면 시사 게시판을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 연예 게시판과 요리 게시판을 했다면은 그거 자체가 여론조작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거 자체가 여론조작의 증거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정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노트북, 정부 마크가 찍혀있는 노트북으로 유머 사이트 들어가서 연예 게시판과 요리 게시판을 살펴보는 게 업무랍니다. 자, 연예 게시판과 요리 게시판을 살펴보는 게 업무랍니다. 자, 국정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만 있다가 나와서 바로 집에 가서 인터넷만 11시간 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는 사이트에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예 게시판과 요리 게시판에 추천을 했다. 자, 조선일보는 연예랑 요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관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의 유머 이용자들은 따르면은, 자, 연예랑 요리 게시판으로 인한 그 추천을 해서 기존의 시사 게시판을 뒤로 밀어버리는 방식의 조작이 있었다고 오늘의 이용자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녀가 이거는 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론 조작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수개표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개표 과정에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 선거 자체가 과거 선거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초반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터졌다는 거죠. 선거하기 전에.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거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여러분 계속 제기를 해오셨던 거였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었다 해가지고 계속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밝혀진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개표에만 여러분들이 목맬 건 아니고 그 과정에 부정선거 있었던 거, 개표 부정만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나머지가 다 부정선거예요. 그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국정원이 운영한다고 사람들이 의심이에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단정짓기한 의심을 했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예요.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인데,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대선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후에 그게 올라온 내용 중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인 척 하라.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인 척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글을 올리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 척해서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계속 공격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근혜 쪽으로 오진 않겠지만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론조작성 게시글들이 올라왔고, 일베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극우신문 중에 뉴데일리라는 데가 있어요. 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는데, 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러분 네이트 포털에서 뉴스 랭킹 한번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대선 기간 동안? 못 봤습니다. 아예 눈을 베려서. 네이트 포털 랭킹 뉴스가 대선이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원래 시사 게시판이 그 랭킹 뉴스 5위 안에 잘 안 들어요. 근데 1위부터 5위까지 다 뉴데일리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뉴데일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베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추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일베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추천 조작을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여론 조작을 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커뮤니티들이 일베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해서 일베를 오히려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때 뽐뿌, 오늘의 유머, 알싸, 아이러브 사커, 축방카페 이런 여러 사이트들이 모여가지고 일베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 수십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이트가 다운이 안 됐어요. 개인이 만든 민간 사이트 다운이 안 됐어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트 다운이 안 됐어요. 거기에 광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구글 광고 하나. 구글 광고 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람이 서버 순위를 검색한다고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서버 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무슨 인터파크 정도 수준? 인터파크 수준의 서버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금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서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국정원 사건이 폭로가 된 지난 12월 14일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있었던 일베의 게시글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목록은 볼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인해서 삭제됐다고 나옵니다. 물론 과거 게시물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삭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2012년 12월 1일 이전 글도 당연히 그렇게 삭제가 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글은 정상적으로 다 노출이 됩니다. 11월 31일까지 노출이 되고 12월 14일 이후도 다 노출이 됩니다. 국정원 사건 벌어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게시물만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됐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약간 좀 의혹스럽다,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정황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정황들, 개표 부정이 아니라 다른 부정선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단순히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패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들을 사람, 기자들도 이번에 들을 수 있는 부분 들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치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취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 안에는 민주당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수개표 요구를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개표를 하라는 주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선거 기간에 있었던 부정선거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의혹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목록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자료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티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월급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600만 원 떠돌다니 그게 진짜입니까? 국정원 월급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600만 원이라고 쓰던데 그게 진짜입니까? 모르죠. 아니, 국정원 예산이 통과되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확실해요. 만약에 국정원 말래로 국정원이 지급한 정부 노트북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일하는 건 딱 2시간에서 3시간 뿐이고, 가서 유머 사이트 가서 연애라 요리 월급이 얼마냐? 월급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애라 요리 게시판을 만약에 했다면은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줘도 그건 회사의 낭비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런 일로 자체가 회사의 그런 낭비예요. 일로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 이상입니다. 그건 알아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뭐예요? 당직도 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 빵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사온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제가 그 대화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길게 말씀을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분위기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 확산이 중요합니다. 저는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서로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시민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티즌들이 일반 시민들이 움직여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시민단체들이 움직여줘야지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 이 정도 인원수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아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 크던 작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분들 먼저 설득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인터넷상이 됐던 아니면 다음 촛불 집회에 됐던 조금은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언론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SNS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파급력이 있으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되시는 대로 각자 A4 용지에다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정보만,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하고 있는 개표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표차가 줄어드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A4 용지 같은 데다 좀 정리를 하셔서 하다못해 출근 시간에 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역 입구에서 묵까지 배포할 때 거기서 몇 장씩만이라도 나눠주시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오면서도 전철 안에서 아까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쫓아와서 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론 확산이 중요합니다. 여론 확산이 안 되면 민주당 절대 안 움직입니다. 시민단체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는 개표 당일날 여기 쫓아왔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동영상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묶음 다발이 넘어오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룩 넘기고 그냥 바로 집어넣거든요. 제가 그거를 동영상 촬영을 못한 게 지금 아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 다 여기저기서 다 그런 걸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부정 선거를 떠나서 이 지금 당선인 발표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그날 올라왔을 때요, 재미있는 상황은 뭐였냐면 여기에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끼리 다 몰려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야 이거 다 이상하다, 지들끼리도 다 이상하다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동영상 찍은 거를 기자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걸 보고 이거 얼마든지 기사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맨 끝에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데스크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연합뉴스에서 대한물 촛불 집회 간단하게 올렸거든요. 연합뉴스 기자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연합뉴스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데스크를 못 믿는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치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 공범들입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범은 아니더라도 다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생각하더라도 저처럼 여러분들이 전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전단지 정도는 좀 돈 많이도 안 들어갑니다. 만들어 주셔서 곳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크든 작든 그 단체들을 통해서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선거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최대한 작게, 부정선거는 크게.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표 상황에서 거의 표차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구간 없이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출구조사에서
방송 3사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대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3시 방송 3사가 3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도 2.2% 문재인이 앞서고 있었다. 이런 팩트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미 대사관에서 출구조사했던 내용도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건 다 밝혀진 내용들이니까 사실만 집어넣고요.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노직스 함수 이런 거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넣어서 우리가 누구나가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 읽으면서 이상하다, 맞아, 뭔가 이상했어 라고 정도만 건드려만 주시면 그분들이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다 이성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우리가 예전에 머슴이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경을 하루에 첫날은 쌀 1톨, 이튿날은 쌀 2톨, 셋째 날은 쌀 4톨 이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한 달 세경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한 가마니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요. 꼭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꼭 좀 움직여 주십시오. 들어갑시다. 들어가요. 아니요, 저기요. 저는요. 오늘 당직자 없어서 지금 여기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월 31일 날 여기 민주당에 13분이 모였었습니다. 그날도 당직자는 없었고요. 당직자 나와서 하는 얘기 뻔하고요. 여기 계신 경찰 우리 동생들 여기 경찰관 분들 잘못 없습니다. 이분들이 뭔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상대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기 모였다는 거고요. 제가 일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문자를 오면서 보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앞에 모였다. 너네들 힘 좀 써라.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내 지역구에 내가 지역구 유권자라고 말씀하시고 전화 진짜 하십시오. 그거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만났던 민주당 의원들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폭풍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일단은 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여주시면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워도 우리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현실을 좀 인식하시고 요구를 하더라도 압박하는 정도로의 요구만 하셔야지 정말로 얘네들을 뭐 해체라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이 바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 근데 뭐 해체는 아니더라도 이 추운 날씨 나는 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 아니, 말할 오세요. 거는 기왕에 하실 바에는 괜찮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좀 신분 노출이 안 커피라도 아니 뭐 그거는 아니에요. 나 어디 신분 노출을 그래요. 그럼 나는 오랜만에 민주당에 이렇게 추운 날씨 오면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러는 건가? 낮에 오면은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러네요. 좀 앞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좀 서운하긴 하시겠습니다만 역사는 국민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가서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한 거 따질 수도 있고 있는 거다. 낮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개 같은 경우가 저희는 국민은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뭐 참 믿을 때는 전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이들이 움직이게끔 하자는 겁니다. 제가 누구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증거를 저희한테 찾아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밝혀진 이 증거 갖고도 모자르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갖고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증거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남미에 가 있습니다. 개 같은 새끼가.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임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몇 년 더 남은 그 보장된 자리를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식 먹는 거.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 아까는 말 하겠다. 이번 유지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누가 만들어줬는데 앞에 나와서 이쪽으로.
저는 정치랑 전혀 관계없고 이 촛불은 제가 오늘 그 대한문 앞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정치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그렇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순간을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투표하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대통령도 한 표, 저도 한 표, 저기 장관님들도 한 표, 저도 한 표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그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아이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고 한 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그때 한 표 찍은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처음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바라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관심을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연 권력을 만든다 그러면은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 아무 힘 없지만은 그래도 제 머릿속 하나 더 채우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눈물이 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눈물 납니다. 저도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 없습니다. 과연 총칼로 짓밟은 그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 주인이 돼야 되는가? 과연 누가 주인인가? 저희 이번 선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왜?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 저희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저는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고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에 의한 진짜 국민의 이 투표가 이 소중하게 이루어지고 소중하게 세된다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리고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어느 분 한 분 나오시죠?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희소식이라기보다도 이게 솔직히 새누리당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아까 우리 그 대한문 앞에서 촛불 할아버지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촛불과 함께 숱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촛불에 있어서는 달인입니다. 네. 흐름을 알죠? 네. 그분이 오늘 대한문에 나오신 걸 보고 우린 좀 약간 들모아졌지 않는가 라고 좀 그랬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다음 주엔 커질 겁니다. 엄청! 이 정도면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최하 3배. 긴장해! 희망이 보입니다. 자, 어디? 자, 우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지시 말고 계속 웃으면서 줄기차게 많은이들에게 알려주십시다. 자, 다음 분. 예. 쫄지 마시다. 희망이 보입니다. 정 안 되면요, 우리 나온 민주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네, 합시다. 아니, 우리가 여론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을 정치가 와야 됩니다. 1,000원짜리 하나씩이라도 내가지고. 참. CNN에서 이번 한국 대선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신 분들 계시는데 올라온 지 얼마? 아니고요. 아니, 기사 올라온 게 기사를 아니에요. 올려줄 대표는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온 오면 거는 잠깐 제가 보고 체크해가지고. 나왔는데 CNN에서 기사를 좀 써주시오 하고 우리가 백악관에 증언하듯이 기자분한테 교포분이 그걸 또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올리신 거예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NN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잘못 인식하시는 거예요. 시사에 그냥
근데 올림으로 인해서 가능성은 높아졌으니까. 여성분 한번 모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교포분들이 더 우리보다 더 나서진다는 거, 그건 진짜 언론이 썩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여기. 저 백악관 청원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백악관 청원이요. 저는 거기 있는 대로 들어가서 수원에서 올라온 50대입니다. 아고라 들어가시면 수원에서 왔다가 어제 왔다가 상당히 그러니까 격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민주당 측의 그 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했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항의단들을 굉장히 푸대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밖에까지 패대기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측에 지금 항의하고 싶은데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 밖으로 쫓아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 항의단 몇 명이 야간에도 밖에 바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은커녕 비닐로도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로도 못 치게 하고 있고 그것도 위에서 지시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꼭 한나라당에 오는 새누리당에 오는 그런 기분이고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 시민단체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래 시민단체를 향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잠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과거 시민단체 90년대에 참여연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의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기식 의원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기식 의원 저하고 같이 열심히 활동하셨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회 의석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통당 소속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소속이니까 앞으로는 모든 시민단체가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들춰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부정선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 팩트를 다들 긴가민가하고 긴 것 같은데 이거 뭐 정확한 뭔가 증거를 확신할 수가 없다. 부분적인 어떤 부정은 분명히 저질러진 부분이 여러 군데서 있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건 틀림없이 부정선거였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공공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건 그 방송 3사가 조사했던 그 내용인데요. 2.2% 문재인 승이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9시간에 걸쳐서 2.2%입니다. 9시간. 그리고 남은 시간. 그렇다면은 3시부터 5시 일단은 5시까지 조사한 결과니까요. 5시까지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좋다. 5시까지는 그냥 모른다고 치자. 넘어가 보자 한번. 그러면은 5시 이후부터 6시까지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투표장에 도착하는 분한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그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투표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시간에 5시부터 줄 서는 직장인들이 무려 지역에 따라서 8시까지 줄 서서 투표를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시간도 좋다. 그건 그냥 5시 이후도 똘똘 치자. 그냥 50대 50으로 문제인데 박근혜 50대 6으로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3시부터 5시 사이에
박근혜가 말하자면은 그 대선 결과로 봤을 때 박근혜가 3.6%로 이겼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무려 그 3.6%와 그리고 3시까지의 문재인이 이겼다는 2.2% 합쳐서 5.8%를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5.8%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틀림없는 부정선거다. 틀림없는 부정선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제가 또 그 이전에 확신했던 것은 내가 그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저녁에 보면서 묘하게 박근혜가 계속 우세인 거예요. 계속 초반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계속 우세해가지고 나중에 좀 속이 뒤집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은 문재인만큼은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측에 굉장히 저는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딱 깨는 순간이 몇 시였냐면은 그때 11시 좀 안 됐어요. 11시 좀 안 됐는데 타 지역은 전부 투표가 종료가 됐더라고요. 종료가 됐는데 서울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 서울 투표가 아마 60%는 안 되고 50%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면상에 나타난 게 뭐였느냐? 박근혜가 저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라고 그냥 하세요. 박근혜 후보가 51.6%인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잠자는 사이에 표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좀 줄어들었겠지. 이제 그러면 집중적으로 서울만 남았으니까 점점 줄어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봤더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51.6대 48%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도 저는 거기서 단정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선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다. 개표 조작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제 인터넷상에서 트위터상에서 떠도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것으로 다 끌어모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 새누리당이 묘하게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그쪽 방향은 기가 막히게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급했나봐요. 그쪽은 잔머리 쪽에는 굉장히 발달된 집단 세력이 새누리당은 확실해요. 그런데 묘하게 그 뽀록나게 했어요. 뽀록나게 한 건 뭐였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동안에 굉장히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그 민주당 문재인을 지원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투표율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타나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나타나니까 그래도 이제는 뭐 이미 판이 뒤집어진 상태니까 하고 안심하다가 아니다 하고 시일이 지나갈수록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놈들이 아마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가정에서 2단계 준비하고 2단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뽀록나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정선거이면은 틀림없는 그런 국민적 확신을 의심을 갖고 있다. 의심을 벗어나서 확신까지도 저는 100%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개개인의 국민이, 개개인의 시민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정말로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울부짖는 심정으로 트위터상에서 글을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전부 각자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뭐 무슨 증거 더 내놔라, 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그걸 다 밝혀내야 할 사실을 국민들이 밝혀내고 있는데 안방에 앉아서 더 뭐 증거 없느냐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국민이 의심하고 국민이 수개표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도 과거에 말하자면 그 개표일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방송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당선 승복을 했다는 그런 제 생각인데, 그랬다면은 지금은 입장이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거 틀림없이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어떤 그런 확증이 그 정황상 확증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제 그 자기가 한 번 한 말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전면에 나셔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만 정황하니까 댓글에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는 일베스러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황이 아니라 절차법 위반으로 어저께 2시 대법원에 선거법 무효소송 들어갔고 당선 정지 가처분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이 의혹이 아니라 이건 절차 위반이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그 정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는 당선 무효를 향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 무효를 외치고 당선 무효를 외치고 수개표를 하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을 쌓듯이 플라스틱 투표함을 쌓고 있고, 쓰레기 던지듯이 그 투표함들을 다 쏟아놓고, 그 많은 거의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은 사람들이 20개 정도의 테이블을 놓고 개표를 한 다음에 아마도 노트북이 있는 그쪽이 그게 개표 결과 집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쓰고 그 바로 뒤에 수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뭉텅이들을 그냥 위에다 갖다 주면,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으면 그 위에 단상 위에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계시더군요. 거기서 집계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거기서 3시간 정도 보다가 옆을 어디 참가를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대강 어디 참가? 네, 서울입니다. 서울 참가. 저희 지역은 제 생각에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곳은 아닌데, 단지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 투표하면 저런 지경으로 정말 누가 열어도 아무도 티나지 않는 저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구나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집에 와서 투표하면 손으로 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건 그 민주당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제가 그 다음날 부정선거 감시단에 한번 전화를 다시 했어요. 당신들 이따위로 할 거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날은.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이게 희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정치를 모르고 지금도 정치는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 나라도 박근혜가 이길지 문재인이 이길지 그 투표함을 열어야지 수건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주장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들이 날 빨갱이로 볼까봐. 왜냐하면 그놈의 빨갱이. 네, 아무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촛불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거기 나간다면 딴 사람들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문을 아주 정말 식구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나갔는데 대한문에서 그 집회를 끝난 제 느낌은 민주당사에 평일날도 한다니 매일 가야겠다. 내가 회사를 끝나고 비교록 7시까지 못 오더라도 8시까지라도 와서 이분들께 힘을 보태야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저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고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그리고 뉴스에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소셜픽에 지금 대선 무효소송의 검색수가 90만이 넘었습니다. 9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확신을 하고 누군가 말해주기를 어쩌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심나는 점들을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나만의 생각이 이게 맞는 걸까 고민했던 것처럼 좀 더 많이 알린다면 저는 그 생각을 지난주에 바꿔서 제가 10사람한테 알렸습니다. 제가 알린 10사람은 또다시 10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죠? 네. 과연 제가 통계학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이번 선거에 7시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표를 보면서 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비록 박근혜를 찍은 분도 그게 정상이라고 참 이상해 라고 대답을 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로지스틱 함수라는 말보다는 투표 결과가 개표율은 바뀌어도 득표율이 바뀌지 않는 걸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아마도 상대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알린다면 그리고 민주당사 앞에서도 저분들은 민주당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겁내는 게 표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더 많이 오고 힘들어도 좀 모이고 옆에 사람 손잡고 오고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한문에 10사람만 끌고 온다면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만 명을 만들 수 있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사 앞에 조그맣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데 100명 채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3사람만 더 데리고 평일날 온다면 후배들 데리고 오고 내가 겁내지 않고 딴 사람한테 과감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10,000명을 채우고 20,000명이 채우는 거는 아주 금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다음 주에 10분 목 보시나? 거죠? 이쪽으로 좀 보시죠. 멀리 목포 신안에서 오셨습니다. 목포 오시자마자 아까 저렇게 그 당시에 하시던 강도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수작표를 비용하라! 실시하라! 저는 전라도 신안 흑산도에서 왔는데요. 지가 우리 한진중공업 촛불 집회 희망버스 타고 뵀던 분이고 또 많이 뵀던 분 계시구만요.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문재인이 찍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요. 그러지? 말을 못하죠. 나는 민주당이 싫어. 근데 문재인이가 그래도 좋아. 좀이 대가리보다 훨씬 낫지. 형사님도 그 찍었잖아. 제 처남이 선거관리위원장이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라도에서 40분 동안 설전을 벌였어요. 야 처남, 이렇게 부정선거 정황들이 있는데 어쩌고 생각한가 그랑께 지 목숨 걸고 부정선거 있으면 지가 내라분 나가대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중앙선관위 컴퓨터 조작해본 것은 어쩌나 그것은 모르겠다. 전라도에서 부정선거 하겠어? 사실은 못해요. 전라도는 옛날 좀 죄송스러운데 그 전에 이렇게 평민당이 어려웠던 시절에 전라도에서 평민당 운동에서 두드려 맞고 했어요. 저는 8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 감시단 여기 차고 돌아다닌 놈인데요. 이렇게 불 피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그 전라도에도 엄혹했어요. 살벌했어요. 현민당 운동원 놈들 두드러 맞고 운동했어요. 저 그때 선생했거든요. 선생질. 지금도 선생인데요. 고재성이 쳐보시죠. 신앙수산도 쫙 나오고요. 저는 어디 다니면서 막 다 해버려요. 다 잡아가 버리라고. 제가 좀 옆뒤로 샜습니다만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갈라요. 부정선거 정황을 다 얘기해도 천암이 안 믿어요. 막판에 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로지스틱 함수라고 아냐? 천암이 몰라요. 그 중앙선거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조작했다더라. 그랑께 그것은 나는 모르네. 그럽니다. 어쨌거나 제가 뭐 진솔이 짧은 소리 해봤자 뭔 시작 때 있겠소만은 저는 그 아까 대한문에 있었어요. 좀 늦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더라. 네. 근데 저는 저기 들어가고 잡서야. 한 태기도 없어도 우리가 점거고 있으면 친구들이 오겠제라. 물론 이 친구들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또 몸싸움 일어나고 막 그러고 했죠. 못 들어가면 여기서 날밤 까봅시다. 어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십시오. 아니 소리를 한번. 예, 이게 소리 올라오라. 봄에 소리야 소리. 이보시오. 오늘 왜 이렇게 약해? 약해요? 이가 엄청 약해졌어. 쫄았어? 엄청 쫄았구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각소리 타령 있잖아. 따라서 해보실라.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하이. 품바가 잘도 헌다.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하이. 품바가 잘도 헌다. 자네들도 해봐. 속으로 따라서서.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하이. 품바가 잘도 헌다.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누가 쥐닭대가리 만들었소. 큰애 절시구 절시구 못된 놈의 지기엄에 아베 실수로 만들었지.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본 놈들 일어나. 조선 사람 조심해라.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이명박이 지새끼가 5년 동안 말아먹더니 대가리 우리 주권 13년이 도둑질해 갔네.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삼삼은 미숙씨가 나를 보고 윙크하니 꿈에 나 죽겠네. 오늘 밤은 다 잤네.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빨리 가보자.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4월 혁명 영령들이 우도를 품어본다.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옷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5월 영민 정신으로 시당대가리 타도하자.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육지랄 놈의 닭대가리 우리 주권 뺏어가버렸네.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가 잘도 헌다. 칠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7천만의 염원이다. 대한민국 조선 통일의 불새. 얼씨구 통일하자. 품바가 잘도 헌다.
봄바가 잘도 혼다. 아 팔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팔팔은 우리 아들들 어떤 시골놈들이 고생시키냐? 민주당을 타도하자. 타도해도 돼? 민주당을 처단하자. 해도 돼? 아 그럼 좀 약하게 민주당은 각성해라. 수리하자. 네? 민주당을 수리해가 다시 생각하시오. 우리가 그럼 민주당을 접수하자. 민주당을 접수하자. 민주당을 접수하자. 투쟁. 사랑도 병에 이름도 하나님이시 한평생 나가 작은 뜨거운 맹세 동지들 간nep고 여기 많이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싸우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싸우니 산자여 따르라. 봄바가 잘도 온다. 봄바가 잘도 온다. 아 구자나 한자나 들거나 보니 구질구질 새누리다. 오늘 밤에 처단해보세. 봄바가 잘도 온다. 봄바가 잘도 온다. 잠먼데 남았어. 장자 하나가 남았구나. 장하도다. 우리 여러분들 촛불집회 장하도다. 우리 국민 독재 권력 물리치고 민주정부 찬치했다. 시닥대가리 몰아내고 민주정부 찬치하자. 찬치하자. 꼭 찬치하자. 투쟁. 이것이야. 상한 0.5cm 늘었는데. 아 그리고 매니저님들이 간만에 요새 제 방송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좀 실수하시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캠으로는 제가 강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퇴를 당했더라도 리방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상계동에서 온 그 사무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송을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오나 저 속에서 우라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만 속이 터진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속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사자인 통합당에서는 왜 그리 그거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봐도 이번 선거는 좀 이상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무조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무슨 투표가 뭐가 있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에서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재수검표. 예, 재수검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민주통합당이 중간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와서 지금 겪고 있는 거 보니까
중간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간층과 서민이 아니라 상류를 위한 정당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드시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때 그것을 저희는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애들 쓰셨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더 외칠 힘도 별로 없음에도 뭐 외쳐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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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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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더 하죠? 아쉬운데?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참 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뭐 지하철 늦으니까 빨리들 들어가십시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대학문에서 집회를 부정선거 촛불 집회를 하시고 또 여기 민주당사로 오셔서 민주당사 당직자들도 없어서 지금 들어가서 연담을 못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1.6% 대 48%가 똑같은 시간대로 계속 이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개표기 투표 불리기라고 하지만 전산조직 이용하는 거 조작이 많은 것 자체도 불법이고 수개표 안 한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어저께 대법원 2시에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고 증거보전 들어갔고요. 거기에다가 당사원 정지 가처분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증거 없어지지 않느냐, 조작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간 드러나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우리가 많이 모여야 큰 힘을 발휘해서 바꿀 수 있고, 제가 맨날 어저께부터 얘기했던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야 전자개표 쓰지도 않고 돈도 절약을 하기 때문에 투표 시간 연장도 가능하고 이동을 할 때 부정이 있었네 없었네 도장이 찍혔네 안 찍혔네 찌그러졌네 안 찌그러졌네 그런 부정 시비도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 궁극은 우리가 투표소를 개표소로 바꾸는 것이 전자개표도 없애고 모든 것을 줄이는 부정선거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보완책은 있을 망정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궁극에는 이렇게 선관위에서 좀 바뀐 제도로 가고 임명권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의 가장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늘 대한문이 꽉꽉 찰 정도로 모였습니다. 제가 수관념은 없기 때문에 몇 명이냐 물어보시면 저는 계산을 못하고요. 광화문이 꽉꽉 찰 정도로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여러분들 선관위도 보고 언론도 보고 그리고 대법원도 보고 우리가 큰일 났네.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민의가 이만큼 일어났네. 우리 똑바로 해야 되나 보다.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듭시다. 네, 잘 보여요. 이게 촛불사랑 방송이죠? 촛불사랑 TV예요. 촛불사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서정입니다. 지금 이틀째잖아요. 네. 영하 16도예요. 저 공천 때 여기 있어봤는데 머리가 시릴 정도로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호텔 방 같아요. 오늘은 정말 좋아지긴 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차량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게 됐는데 어제는 수돗물 깔고 그 위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그러고 밤을 새는데 이제 정말 춥죠? 네,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머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밤 잘 지새웠고 저희가 이렇게 이준결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 좀 크게. 네. 이준길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농성단을 꾸려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8일까지인데요. 18일이요? 예, 그때까지는 여기서 무기한 농성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오늘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해서 월요일부터는 이곳에서도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에 이곳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예,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예, 지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검표, 예, 재수검표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시도당의 예, 민주당 당사 앞에 이렇게 농성단을 꾸려주셔도 좋겠고요. 또 이렇게 촛불 집회를 집회 신고한 후에 조직해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 개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문에 오셨던 그 많은 시민들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슴 정말 선거 과정 공정하지 않아서 또 개표 과정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가슴에 정말 불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길 이제 밖으로 표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수검표를 정말 가장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는 예, 후보자를 낸 정당과 바로 후보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할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뒤늦게나마 전기도 공급해 주셨고요.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추위에 떨지 않나 걱정하시는 예, 당직자분들 뭐 전화도 중간중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은 전해옵니다. 민주당의 그 관계자분들께서 아주 무심하시지만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민주당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시고 민주당이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시라고. 예, 그리고 뭐 저희 내일도 계속 그 농성은 계속 이어갈 건데요. 그 뜻있는 분들 뭐 지지 방문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농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또 계좌로 후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려운 부탁까지 드리게 되어서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18일까지 네. 여기 있는데 네. 9일날인가요? 예. 예, 다음 주인데 네. 9일날 민주당에서 예, 저기 월요일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쵸, 뭐 예. 뽑는다고 월요일부터, 선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는 예, 그런 절차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그 민주당의 그 중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 그분들께도 저희는 분명하게 또 저희가 또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 만큼 여기 또 앰프도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의 그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할 수 있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라.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요구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예, 끝까지 이분들이 뭐 민주당에서 9일날 뭐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두고 보시고요. 이 압박을 자꾸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